핵무장 자체는 우선 현실성이 없고요. 우선 그 핵무장을 할 경우 우리가 북한과 같이 북한이 이제 불량 국가로 취급받고 있는 거 똑같이 우리도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핵무장은 아마 불가능하다는 건 다 아실 거고, 다만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우리가 반입하자 뭐 이런 주장인데, 그거는 이제 전혀 미국이 생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인데 미 국방부 부차관보의 경우도 그 핵무장, 그러니까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우선 갖다 놓을 핵도 없고 만들어 놓은 전술핵도 무기도 없고, 두 번째는 할 의향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의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한미군의 그 전술핵무기 반입도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미 국방대에서 나토 방식의 핵무기 공유론이 나와가지고 잠깐 이제 화제가 됐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그 미국의 많은 관료들, 특히 전직 관료들은 이건 실현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또 더구나 중요한 부분은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 핵무장론이나 또는 핵 공유론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떠미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네. 저는 매우 신중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태우 박사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아닙니까? 네. 제가 기사를 잘못 봤네요. 네. 핵무장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썼는 글이나 책을 읽어보지 않고 제목만 보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전술핵 재반입은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카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 중에나 정치인들 중에서 핵무장론을 개진하는 것은 국가 위신을 생각할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핵무장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야 할 길은 단계적 접근을 해야죠. 우선은 NPT를 준수하면서 국제 규범을 어기지 않는 선 안에서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야 되죠. 잠재력을. 그러니까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위급할 때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우는 일은 평시에 해야 됩니다. 과거 정부들이 다 안 했습니다. 다 안 했습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할 게 전술핵인데요.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핵무장은 미국도 대한민국을 제재할 겁니다. 한국이, 우리가 개방된 경제 체제를 가진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해서 얻는 것보다는 잃어버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핵무장 자체는 보류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전술핵을 재발입하는 문제는 가능성이 희박해요. 뭐 정부가 한번 바뀌면 대북관 안보관이 180도로 왔다 갔다 하는 대한민국에 미국이 핵무기를 쉽게 갖다 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원해도 갖다 놓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술핵을 재반입하는 문제는 동맹의 틀 안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동맹을 해치지 않아요. 동맹 간의 합의만 되면 아무런 동맹을 해치지 않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전술핵이고, 그걸 방법을 따지면 유럽식으로 핵 공유 협정을 맺어서 한국도 일정 부분 결정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카드로 지금 쓸 수 있어요. 미국에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하신 저 논리는 뭐 지금까지 제가 쭉 들어오던 논리인데, 우리가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반입을 시도하면 북한한테 계속 핵무장을 시키는 일이다, 이런 논리를 자꾸 하시는데, 이 논리는 정말 패배자의 논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핵화 협상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북한이 핵무기를 지금 동결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미사일 쏘고, 계속 미사일 쏘고 농축하고 계속 핵무기 숫자를 아직 합의된 바가 없기 늘리고 때문에.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가 이거 하면 저쪽에서 더 한다, 이런 논리는 그건 군비 통제로 가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동결한 상태에서 대화가 그냥 잠시 중단된 상태라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북한은 지금 자기 갈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협상을 하는 건 하는 건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상태에 있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논리대로 가면요, 남북한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북한은 핵을 가진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핵을 안 가진 상태에서 계속 북한이 갑질하는 것을 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패배주의적 논리 가지고는 한 번도 비핵화를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다면 이번에 이게 뭐 나토식의 핵 공유 이 이야기가 그 미 국방대학원의 그 연관급 장교들 4명이 썼더라고요. 제가 원문을 읽어봤습니다. 네, 그 네. 내용을 보더라도
한번 컨시더 한번 고려해 보자는 것이고 그러더라도 통제권은 유럽과 달리 미국이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는 오히려 전시 작전권부터 회수해야 된다. 핵무기라는 것은 핵무기를 가진 통제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운명을 우리가 못 지키는데. 그러니까 북한은요 중국, 러시아가 핵우산 제공한다고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나라 핵 방법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킨다는 그런 논리. 아니 핵이 없을 때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전시작전권 회수부터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저는 오히려 지금 원자력 핵 분야는 전술핵 이거 논의하기 전에 핵 재처리 합의부터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과 달리 핵 폐기물에 대한 재처리가 안 되잖아요. 핵이 올려야 돼서. 재처리 협약부터 따내서 우리가 원자력 분야에 대한 주권을 좀 갖고 와야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한 대로 근데 지금 우리 준비 상태가 우리 정부는 준비가 그 필요합니다. 능력을 말살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는 이건 않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아니, 정말 저는 그거는 일관되게 지금 그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 박근혜 말씀은 정부 네, 때 좋은 말씀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근데 그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가 계속 그 재처리권 그다음에 이제 파이로 프로세싱 권한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미국이 안 줬거든요. 안 줬죠. 예, 안 줬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이게 아까 큰 김 과제라고 김동호 봅니다. 박사님이 뭐 패배주의인데 사실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 다시 말하면 우리 잠재적으로 핵 능력을 갖추고 나서 언제라도 만들 수 있는데 이미 몇 년 전에 실패한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과거 지난 정부들이- 얘기 가지고 과거 정부들이 지금은 사실 책임이 많아요. 한미 원자력 협정이 이미 기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옛날 얘기 가지고 저도 좀- 얘기하시는 건 좀 뭐 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끼어들어야 될지를 참 말씀드립니다. 모르겠는 네. 토론입니다. 저는 일단 저런 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전술핵 배치든 나토 방식의 그 핵 공유든 당장 쉽지 않죠. 저도 국방위원장 하면서 나토도 가봤고 또 미국의 많은 그 사령관들 다 만나봤죠. 근데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아까도 제가 한미동맹을 강조했는데 예를 들면은 사드 기지에 있는 주한미군들 숙소 제공부터 해줘야 됩니다. 지금도 임시 그냥 그 골프장 라커룸에서 자고 있고 거기에 반입되는 물품을 시민단체가 반대하는데도 이 길을 봉쇄해가지고 아직도 제공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미동맹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게 많이 지금 그 축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전시작전권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아까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 전시작전권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좋죠. 예. 뭐 자주권, 안보 주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도 되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조건에 기초해가지고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회수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 조건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 능력에 우리가 자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지금 능력이 없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이게 몇 킬로짜리인지 사거리가 뭔지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도 모르는 게 지금 우리의 그 능력입니다. 정보 능력이에요. 그다음에 주변의 안보 환경이 안정적일 때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지금 최악의 안보 환경입니다. 중국, 러시아가 지금 우리 동해 앞바다가 말이죠. 저는 완전히 중동의 화약꽃처럼 이 동북아시아의 화약꽃처럼 앞으로 전쟁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독도라고 하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네. 미묘한 이 우리 영토입니다마는 일본하고의 갈등 또 중국, 러시아가 앞으로 연합훈련하면서 아마 저는 2차, 3차 도발 계속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김영 의원님께서는 자유한국당 의원이시니까 물론이죠.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뭐 전술핵 재배치론이라든지 제가 이런 아까 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카드로서는 잃어버리는 거죠. 카드로서의 어떤 그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한미 동맹을 저는 그 복원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 사드 기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좀 성의를 네. 보이자. 환경 영향 평가를 지금 몇 번씩 하고 다 그 한미 간에 그 합의했던 일을 네네. 우리가 번복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기에서부터 금이 갔다고 봐요.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특히 중국과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한미를 느슨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어떻게 네. 우리가 이렇게도 그 중국과 북한의 뜻에 따르고 있는지